대한민국의 월드컵 경기가 16강에서 끝이 났지만 한국 선수들의 이적설은 현재 끊이질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의 빅클럽들이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가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현재 한국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인 골든보이 이강인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클럽 뉴캐슬의 중원 보강을 위해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32강 조별리그를 뚫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속한 H조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거라는 확률은 고작 1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1%라는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했으며 강호 브라질을 만나 비록 4대1로 대패하기는 했지만 맹활약했으며 전 세계는 뛰어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BC에서는 한국은 비록 경기에 졌지만 도하의 기적으로 기억될 이번 월드컵에서 그들만의 순간을 보냈다. 축구 해설가 크리스 서튼은 한국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 골도 만들었다. 고개를 떨굴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이룬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하며 한국 축구는 대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경기에서 패했고 한국은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봤다고 해도 될 정도로 뛰어난 선수를 발굴해냈습니다. 16강 경기에서 후반 마지막 골을 장식한 대한민국의 백승호 선수와 또 모든 경기에 출전해 중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황인범 선수, 마지막으로 매 경기 후보로 출전했지만 경기에 나서면 흐름을 바꿔버리는 대표팀 막내 이강인 선수 말입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자신이 왜 유럽 최고의 유망주라고 불리는지 확실하게 증명해냈는데요. 비록 선발로 출전한 경기는 한 경기에 불과하지만 모든 경기에 후반 교체 선수로 투입되자마자 맹활약을 펼치며 경기장 곳곳을 누볐고 또 이강인 한 사람으로 인해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당연히 전 세계는 한국의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의 마요르카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맹활약을 떨치고 있는데요. 특히 마요르카는 현재 리그 11위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만약 팀에 이강인이 없었다면 마요르카의 순위는 이보다 훨씬 더 밑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개인 스탯을 살펴보면 14경기 출전 2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도움 능력이 매우 탁월한데요. 현재 라리가 도움 순위 6위에 기록되어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킥이 좋기 때문에 팀 내에서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하고 있죠. 그리고 월드컵에서 이렇게 맹활약을 펼쳤다 보니 전 세계 명문 축구 클럽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만수르와 비교가 안 된다. 만수르 재산의 10배라며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인물하면 떠오르는 빈살만이 구단주로 있는 뉴캐슬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에 의하면 지난 30일 뉴캐슬이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캐슬은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기 전에 펼쳐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에 스카우트를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캐슬월드에 의하면 뉴캐슬은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1,500만 파운드 한화 240억 원이라는 걸 확인했다며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기꺼이 바이아웃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페인 마르카와 뉴캐슬월드뿐만 아니라 피차에스, 영국 더하드 태클 등 해외 매체들이 현재 EPL의 몇몇 구단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빈살만은 만수르 30조와 카타르 국왕 타밈의 1200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웃도는 전 세계 최고의 갑부 중의 갑부입니다. 그의 재산은 약 28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강인의 240억 원에 달하는 바이아웃은 그에게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들에게 이강인의 240억 원의 바이아웃은 껌값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처럼 유망주 선수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건 구단들에게는 도박일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강인 본인의 의사입니다.
때문에 현재 뉴캐슬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에 이제는 이상인 본인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하는 기사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을 원하는 팀은 뉴캐슬뿐이 아닙니다. 뉴캐슬월드에 의하면 이강인을 노리는 클럽은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빈살만과 더불어 유럽 명문 클럽들이 고장 유망주에 불과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는 걸까요? 물론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리가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의 활약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에 더해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의 스탯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강인은 월드컵에서 확실히 잠재력을 터뜨리며 번뜩이는 활약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확실히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그는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고작 15분밖에 뛰지 않았지만 그는 2개의 키패스와 패스 성공률이 무려 90%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지고 있던 후반 12분 교체 투입됐는데 교체 1분 만에 크로스를 통해 조규성의 골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했고 16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후반 교체 투입돼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축구 통계 매체 FBref에 따르면 90분당 득점 창출을 기록하는 GCA 92.1.84로 카타르 월드컵 전체를 통틀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드리블과 패스, 그리고 슈팅 등을 합친 것으로 이강인의 수치가 1.84라는 것은 한 경기에서 1.84골로 이어지는 패스나 드리블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선수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라임 스털링의 1.97뿐입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의 1.73보다도 또 브라질의 네이마르의 1.70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90분당 슈팅 창출을 기록하는 SCA 90에서도 무려 7.96을 기록하며 카타르 월드컵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프랑스의 음바페, 2위는 브라질의 호드리구였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은 월드컵에서 유럽 최고의 선수들을 제치고 좋은 기록을 냈고 때문에 빈살만의 뉴캐슬을 비롯한 유럽의 명문팀들이 이강인을 240억이라는 헐값에 데려올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면서 눈독을 들이는 거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뉴캐슬은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옵션이 많지 않은 미드필더 라인이 우승 경쟁에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 시즌 존 쉘비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뛰지 못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뉴캐슬의 허리라인에서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 또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이강인을 영입해 약점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피차에스에 의하면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이 스쿼드에 추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 이강인을 평가하기 위해 카타르 월드컵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뉴캐슬이 가장 선호하는 영입 후보 중 한 명은 이강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 경기에 뛸 때마다 그는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의 축구 센스와 실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 더하드 태클은 이강인은 뛰어난 개인기와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등 플레이 스타일이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와 닮았고 왼발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라고 하면서 이강인은 아직 21세밖에 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뉴캐슬의 핵심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외 팬들 역시 이강인은 예비 월드클래스 스타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칭찬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의 실력은 이미 월드클래스급이나 다름없어 동나이대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인 쿠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 이 정도 능력이라면 다음 월드컵에서 이강인은 손흥민을 이은 차기 슈퍼스타로 대한민국 대표팀에 선발될 게 틀림없어. 한국팀은 비록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패배했지만 꽤 선방하지 않았나? 이강인도 발굴했고 조규성이라는 오랜만에 뛰어난 스트라이커를 찾아냈잖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왠지 다음 월드컵이 더 기대되는 건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걸 보고 싶어. 빈살만의 뉴캐슬이 저런 유망주를 영입하려고 나선다면 솔직히 다른 팀은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강인에게도 이 기회는 좋은 찬스가 아닐까 싶은데 뉴캐슬은 제2의 맨시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중원의 지휘관으로 이강인을 낙점했다는 건 이강인은 실제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임에 틀림없다는 거야. 뉴캐슬도 그저 그런 팀도 아니고 유럽의 명문팀들 중 하나야.
그리고 PSG,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레바민에 견줄 수 있는 최고의 팀이 될 예정이잖아. 그런 팀에서 저런 유망주를 선택한 건 꽤 이례적이다.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아. 당장 뉴캐슬에 가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없다면 페예노르트에 가서 스탯을 더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호나우두도 그렇고 질라탄도 그렇고 시작은 네덜란드였으니까 말이야. 이강인은 제2의 이니에스타, 제2의 모드리치가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는 건 이강인의 최종 목적지는 바르셀로나 혹은 레알 마드리드가 됐으면 좋겠다. 난 스페인에서 그를 더 오랫동안 보기를 희망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영입해 최고의 선수로 키워줬으면 좋겠어. 물론 아틀레티코가 아니라도 좋아. 이강인의 실력을 만개시켜줄 좋은 감독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강인의 드리블 자세는 특징이 확실한 것 같아. 또 킥의 정밀도가 높아. 게다가 이제는 약점으로 꼽히던 수비력까지 보강이 된 것 같다. A급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대로만 성장하면 이강인은 충분히 레알에서 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대회에서 이강인이 확실한 결과를 남겼네. 그가 경기에 나오면 한국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 난 앞으로 그를 유심히 지켜볼 거야. 한국의 보물이고 한국의 메시다. 그의 왼발은 굉장히 날카로웠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야. 그의 나이는 고작 21세거든. 이강인의 킥은 아름다웠고 볼만했다. 상대가 브라질이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이강인과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김문환 등의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더 보고 싶단 말이야. 그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수비력까지 완벽하게 갖췄고 난 그의 능력을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아. 그가 우리 마요르카에 있다는 거에 난 감사해. 그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떠날지 모르지만 난 그의 앞날을 계속 응원할 거야. 이강인은 확실히 골을 넣는 힘이 있어. 하지만 축구는 그게 아니다. 강조된 부분만을 보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강인은 고작 21세로 매우 젊고 앞으로 그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많이 변하게 될 거야. 난 그가 커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